이번 장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 이용해서 실은 마이크로 루틴을 명령어 루틴을 한번 실제적으로 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그 인출 사이클 루틴인데요. 요거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명령어 패치는 그죠? 일단은 그림 4-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패치하는 그 각각의 단계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실행했던 명령어대로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는 오리진이라고 돼 있는 건 요 org는 실은 OMG하고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실은 오리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루틴이 그 제어 메모리에 0번지부터 제어 메모리가 있다고 하면 0번지부터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패치 단계를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뭘 하나요? PC에 있는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가져왔죠. 그게 앞선 명령어에서 보시면 PC to AR이라는 명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PC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옮겨가는, 그래서 다음 마이크로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동시에 이제 다음에는 1번 마이크로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요 명령어 하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피코드가 2개였었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u 점프 next. 이건 그냥 그 다음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으로 주소 지정을 프로그램 메모리에 한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를 빼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다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read 그리고 incpc. 일단은 요 리드는요, 메모리를 프로그램 메모리를 읽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crease PC는요, 요 increase PC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죠. 다음 명령어, 즉 두 번째 있는 2번 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u 점프 next가 실행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그 저장된 값이 일단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디로 옮겨야 돼요? IR 레지스터로 옮겨야 되죠.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IR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U map. 이제 사이클 루틴으로 다시 분기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루틴은 실은 어떻게 보면 세 개의 마이크로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한 거는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주소 0번지에는 뭐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실은 001, 000이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001을 보시면은요. 001이라는 값이 아까 표 4-1번에 보시면 MAR PC 이렇게 돼 있죠. 즉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000의 경우에는 뭐예요? No operation이었죠. NOP.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실행한 걸 보시면 요게 요렇게 실행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명령어는 뭐예요? 제어 메모리 안에 1번지에는 100, 001이 들어있어요. 100의 경우에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그 메모리 읽은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즉 리드 오퍼레이션을 여기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퍼레이션의 001은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는 동작이었죠. PC 플러스 1. 그죠? PC 인크리지먼트 PC 요 동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메모리의 2번지에는 요건 0번지, 1번지, 2번지가 되죠. 2번지에는 110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어요. 요건 뭐냐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IR 레지스터로 옮기는 요 동작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00은 뭡니까? No operation이었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표 4-1하고 표 4-2를 보시면 요게 요 동작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 CD 값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어딜 봐야 돼요? 표 4-2번을 보셔야 되죠. 그죠? 조건 필드 안에 00, 00, 00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예요? 무조건 분기죠. 예, 기호르는 U라고 썼어요. 즉 메모리 0번지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1번지에 있는 값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지에 있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하라는 걸 그냥 순서가 바뀌질 않으니까 그대로 쭉 000을 써주는 거죠. BR의 값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00, 00, 11로 돼 있죠. 표 4-3번을 한번 보시면 돼요. 00은 점프예요. 그죠? 점프했는데 어디로? 다음 주소, 1번 주소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00이죠. 두 번째 행에. 그거는 2번 주소로 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11은 뭐예요? 예, 요거는 맵, 사상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서브루틴이 이 루틴이 실행이 되면 그때 다음 명령어를 또 인출을 할 수 있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령어가 인출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세서는 그 다음 명령을 실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간접 사이클 루틴을 볼게요. 어떤 명령어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명령어 안에 i 비트는 1로 세트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오리진을 이번에는 4로 둡시다. 4번 주소에서 요 간접 사이클 루틴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있고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간접 사이클 루틴을 호출을 해가지고 하는 일은 기억장치에서 진짜로 그 ALU에서 실행할 실제 오퍼랜드 주소를 읽어갖고 오는 그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ORG4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IR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어디로? 예,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들어가야 돼요. 요 IR의 어느 부분이냐면 뭐 OP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오퍼랜드에 해당하는 주소값만 읽어서 다음에 가져올 마이크로 명령어를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점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즉 4번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실행할 주소를 담고 있는 거니까 5번 주소를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읽어와야죠. 뭘 읽어오냐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아까 지시된 대로 그 값을 읽어와서 이건 데이터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다 저장을 해야 되죠. 즉 메모리에 어떤 어드레스로 지정이 됐어요. 이 어드레스는 실은 OP 코드 안에 들어있는 주소예요. 그러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서 어디로? MBR에다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는 단계를 요 리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명령어를 다음 제어 명령어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다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다시 IR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다시 IR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return을 사용을 합니다.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 순서를 따라 가지고 간접 사이클 루틴이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 각각의 명령어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그 제어 명령어에는 요와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4번 주소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은 5번, 6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오피 코드가 뭐예요? 010이었죠. 요건 다시 표 4-1번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010이라는 건 IR 레지스터의 어드레스 부분에 주소 지정된 걸 읽어가지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주는구나. 즉 IR 레지스터에 OP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도 있으면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이제 다음에 메모리를 주소 지정할 수 있게 임시로 저장을 해두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no operation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1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표 4-1번을 보시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이제 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주소가 들어있죠. 이 주소를 가지고 어디를 메모리를 액세스를 합니다. 주소 값을 가지고 그러면은 요 주소에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어디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니까 요 MBR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요때 요 주소를 메모리에 줘서 거기에 그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 갖고 오는 게 100이죠. 앞에도 100이 있었죠, 여기. 그죠? 인출 사이클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는 000은 no operation,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번에는 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다시 IR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산은 끝나게 되죠. 어드레스를 진짜로 다음에 주소 지정할 주소를 가져오게 된 거죠. 왜? 여기 있는 거는 데이터가 아니고 실은 뭡니까? 어드레스 값, 지금 간접 사이클 루틴을 수행을 한 거니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수행을 한 거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CD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조건이 모두 다 0으로 세트되고 그냥 무조건 분기해서 다음 명령어들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00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기 필드 같은 경우는 PR은 처음에는 그대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그러다가 여기는 10, 이거는 return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하는 동작은 서브루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제어 어드레스 레지스터 쪽에다가 넘겨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메모리 안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요 주소는 5번, 6번 그리고 다음에 처음에 오리진으로 돌아가는 올 제로로 세트가 되게 됩니다. 자, 4.4.3에 보시면요. 실행 사이클 루틴이라고 있어요. 즉 여기 표 4-4번 아까 보셨는데요. 그 4-4번에 열거된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요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에 대한 실행 사이클 루틴을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 명령어들의 연산 코드가 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상 방식을 이용을 해서 각 루틴에
시작 주소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드하고 스토어 명령어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i비트, 요 비트 값에 따라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쓸 건지 혹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쓸 건지 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요 NOP는 뭐라고 그랬어요? No operati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실행하는 거 없이 PC 값만 PC 플러스 1 증가하는 명령어입니다. 아무 동작도 안 하니까 실은 되게 불필요한 명령어 같긴 하지만 거의 모든 CPU들이 요 No operation을 명령어 세트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어들에 대한 실행 사이클 루틴을 작성을 하면 실은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는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그림 4-5번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일단은 no operation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아무런 동작을 하는 거가 없으니까 그냥 PC만 increment PC 값만 증가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u 점프 패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no operation을 실행을 하죠. NOP. 그 다음에 I call indirec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뭐냐면 i가 1인 경우에는 간접 사이클 루틴을 호출을 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IR to AR 이제 IR 레지스터에 OP 코드가 있고 어드레스가 있다고 그랬죠. 요 어드레스 파트만 빼가지고 어디다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다가 주게 되죠. 그러면 요 주소는 어디로 가요? 메모리로 가죠. 그래서 메모리에 가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MBR에 저장이 되죠. 요거를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요게 로드예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읽어서 결과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어큐뮬레이터에 저장을 한 그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동작에 대한 각각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IR to A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게 뭐가 돼요? 리드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까지 동작을 수행을 시키는 게 BRTAC 버퍼 레지스터의 값을 어큐뮬레이터에 옮기라는 거예요. 즉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왔으니까 이거는 읽기 동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스토어를 볼까요? 스토어를 보면 오리진 72에서 시작이 되죠. 교과서 218페이지입니다. 예, 맨 처음에는 no operation이에요.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기도 뒤에 보시면 i가 붙어 있죠. 이건 뭐냐면 i가 1이면 간접 사이클 루틴을 호출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이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택한 거죠. 자, IR 레지스터에 여기는 명령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OP 코드하고 어드레스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 어드레스를 어디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주소 지정을 합니다. 액세스할 메모리 주소를 넘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을 이번에는 아까 맨 뒤에 어큐뮬레이터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MBR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메모리에 액세스할 주소와 데이터를 모두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메모리에다 주는 거죠. 어드레스도 주고 데이터도 주고 그러면 무슨 동작을 수행하는 건가요? 라이트 동작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제어 신호를 라이트 시그널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MBR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메모리 어드레스가 주소 지정하고 있는 주소 위치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메모리에 쓰는 동작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동작은 스토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d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dd 동작은 일단은 IR 레지스터에 OP 코드하고 어드레스하고 있는데 이때 어드레스를 어떻게 다시 이거를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야 돼요. rea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하고 좀 전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즉 메모리에서 읽어온 값하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서브트랙트는 덧셈이 뺄셈으로 바뀌는 역할밖에는 수행을 하진 않아요. 자, 일단은 아까 add 명령어처럼 IR 레지스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어드레스 파트들 그거를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주소 지정할 수 있게 저장을 해주고 그 위치에 메모리 위치로 가서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add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에 저장되어 있는 값하고 두 개를 뺀 다음에 그 뺀 결과를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돼요. 점프는 프로그램 IR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어드레스 값을 프로그램 카운터 값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프 100 가면 100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라는 그런 명령어니까 요 100이라는 숫자를 프로그램 카운터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실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IR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to 프로그램 카운터. 그죠?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실행 사이클 루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4.5장은 마이크로 프로그램 순서 제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어 유닛이 명령어 실행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 제어 유닛이 프로세서에 들어온 명령어들을 처리를 하는데 패치부터 디코드, 익스큐션, 라이트백 중간에 오퍼랜드 패치가 빠졌네요. 뭐 그런 것들을 이 명령어가 순서대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요 제어 유닛에는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방식의 제어 유닛에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원래 프로세서에서 실행해야 될 명령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명령어는 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마이크로 프로그램들을 순서적으로 계속 실행을 시키면서 필요한 시기에 제어 신호들을 생성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어 유닛이 명령어 실행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림인데요.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제어 기억 장치를 제외한 그 위에 있는 모듈들은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어의 주소를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어디 요 제어 기억 장치 안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어의 위치를 가리켜 주는 건 요 제어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마치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 거죠. 자, 어드레스가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이 뭔지 지시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실행할 거는
기본적으로는 하나 증가하는 쪽일 거예요. 여기 이쪽 increment. 근데 보시면 요 CAR로 들어오는 입력되는 주소가 먹스를 거치게 되죠. 즉 먹스가 여러 개의 것들 중에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하는 거니까 늘 하나 인크리즈먼트 된 값만 요 CAR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분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주소값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실 건 요 제어 기억 장치가 마이크로 명령어들을 그 루틴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프로그램 메모리처럼. 그 다음에 요 CAR은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어가 어떤 건지 그거를 지시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명령어 실행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 그 마이크로 명령어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비트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이때 요 CD에 해당하는 컨디션, 조건 필드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디로 입력이 되냐면 요 mux2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브랜치, 분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은 주소 선택, 분기니까요. 분기는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어의 주소가 어떤 건지 알려주는 거죠. 점프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시퀀셜하게 수행을 할 건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ADF, 요거는 주소값이 되겠죠. 그것도 출력이 돼서 요 mux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mux2는 조건을 선택을 하고요. 요 mux1은 다음에 실행할 제어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뭔지 그 주소를 CAR로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소 선택 회로는 여러 개의 주소들이 입력이 되게 되면 그 조건들에 따라서 주소 값들을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SBR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겠죠. 그죠? 자, 요렇게 구조를 만든 후에 표 4-5번에 보는 것처럼 요 주소 선택 회로에 입력하고 출력들이 결정이 돼요. 여기 보시면 BR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mux, 첫 번째 mx죠. mux1에 선택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SBR에 들어가는 값. 그 다음에 CAR로 적재되는 요쪽이죠. 제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적재될 mux1. 요 상단에 있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들의 조건을 보시면 일단 BR 조건이 000, 001, 010, 011, 10 하고 여기는 리던던트. 요거는 뭐 무슨 값이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BR 필드가 요 제어 기억 장치 안에 들어있는 BR 필드가 조건이 몇 개 있어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00이면 뭐였나요? 이건 점프였어요. 01이면은요 콜. 그죠? 그 다음에 10과 11은 뭐였나요? 몇 페이지였나요? 분기 필드에 10은 리턴이었네요. 10은 리턴이었고 그 다음에 11은 매핑이었죠. 그래서 BR 필드가 00 또는 01을 가리키면 일단은 조건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다음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때는 목적지 주소인 요 ADF 값, 요 값이 어디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서 여기 1번에 입력이 되게 되는데 요 입력된 값이 선택이 돼서 어디로? CAR로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BR 필드가 00 점프거나 혹은 01일 때 조건을 한번 바라봐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더하기 1 한 요 값이 그대로 CAR로 들어가게 돼요. 즉 CAR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그 원래 CAR에 저장되어 있던 값에 요 인크리지먼트한 요 값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1이 된 경우에는 BR이 맞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CAR로 요 ADF 값이 MUX를 통해서 선택이 되고 요로 들어가요. 즉 CAR에는 ADF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점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콜의 경우에는 그 BR 필드가 0일인 경우에 이때는 적재하는 동작이 즉 CAR에 적재되는 동작을 수행을 하기 전에 나중에 콜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올 주소를 저장을 해야 되죠. 즉 되돌아올 주소는 CAR이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값을 어디로? SBR 쪽에다가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SBR 안에 지금 현재 CAR 현재 실행을 한 거니까 그거 다음 플러스 1 한 주소값이 SBR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BR 필드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리턴인 거죠. 리턴은 서브루틴을 마치고 콜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 SBR에 들어있는 주소값이 요 2번으로 들어오죠. 요걸 MUX에서 선택을 해서 CAR로 넣어주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요 리턴인 경우에 여기 있는 거죠. 이쪽 하단에 10인 경우에 리턴이라고 하는 건 실은 SBR에 저장되어 있던 주소를 다시 CAR로 넣어주는데 SBR 안에는 아까 어떤 값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CAR 플러스 1의 값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하고 그 역할을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 플러스 1인 상태로 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 그 다음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 한 주소값을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값을 그 제어 기억 장치에서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BR 필드가 마지막으로 111인 경우, 즉 맵인 경우에는 사상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주소가 CAR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CAR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요? 1, xxxx 00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매핑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BR 조건이 00일 때, 0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10일 때, 11일 때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있게 되는데 00이거나 01인 경우에는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자, 그래서 조건이 틀리다라고 하면 그냥 다음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되니까 요 CAR이 하나 증가된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았어요.
그런 경우에 00인 경우, 요거는 점프니까 그 제어 명령어 안에 마이크로 프로그램 안에 있는 ADF 값을 CAR에 입력을 시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0일인 경우, 콜이 발생된 경우에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제어 명령어 마이크로 명령어의 주소값에 하나를 더한 다음에 그거는 SBR에다가 다음에 돌아와야 되니까 SBR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ADF 값을 CAR에 적재를 해줘서 다음에 요 ADF 주소가 가리키는 위치에 제어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리턴인 경우에는 SBR에 있는 값을 CAR에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다음 실행할 명령어가 아까 콜이 일어난 명령어 그 다음 명령어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매핑인 경우에는 CAR에 요 값을 매핑을 해주게 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좀 편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내용은 제어 신호가 생성이 된다는 건 실은 어떻게 보면 제어 기억 장치로부터 인출된 그 마이크로 명령어 내 연산 필드의 비트들이 제어 유닛의 외부로 출력이 돼서 각각 신호로 사용된다는 건데요. 그때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영어로 그냥 vertica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반대니까 horizontal이 되겠죠. 자, 요 vertical하고 horizontal의 그 차이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vertical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보시면 4-7에 나와 있죠. 그죠? 4-7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연산 필드가 여기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 다음에 주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 버티컬 마이크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 연산 필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논리회로적인 해석기 디코더를 통과해서 제어 신호들을 모두 다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로 명령어의 연산 필드에 우리가 인코딩된 적은 수의 그 비트들을 포함을 시키고 뭐 000, 001부터 111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 디코더에는 원핫 코드처럼 이걸 더 길게 쓴 0000, 0001 0000, 0010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제어 장치들마다 각각의 신호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버티컬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일단은 요 오피코드 명령어 그룹에는 보면 그 명령어 종류들을 종류에 따라서 비트 수가 필요한데 그 개수에 따라서 비트 수가 필요한데 인코딩된 비트들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실은 3비트면 2의 3승은 8이니까 8개의 다른 명령어를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명령어의 길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 명령은 어디 저장돼요? 제어 메모리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때 제어 기억 장치의 용량을 조금 줄여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디코더를 통과를 해야 되죠. 이 디코더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딜레이가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어 신호를 다시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요 디코더를 거친 후에 만들어 놓으니까 요때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요 말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하리즌틀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요. 제어 신호들을 명령 안에 그 자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메모리 크기가 인코딩된 요 하나가 이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니까 실은 메모리가 좀 많이 필요하죠. 연산 필드의 각 비트하고 제어 신호를 1대1로 다 대응을 시켜버렸으니까 비트 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해하긴 좀 편해요. 그리고 디코더가 따로 필요가 없죠. 여기 썼던 디코더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해독을 할 필요가 디코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빠르게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 제어 비트라는 게 어떤 걸 가리키냐면 우리가 왜 프로그램 카운터에 라이트 시그널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메모리에 리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IR 레지스터에 라이트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ALU에 ALU 펑션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 이런 어떤 한 명령어가 있으면 add r1, r2, r3 이런 명령어가 있으면 실은 인스트럭션 패치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PC 값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주소 지정된 그 데이터를 어디로? 프로그램 메모리로 보내죠. 그러고 나면 그 위치에 데이터를 읽어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전송을 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던 값이 다시 IR 레지스터에 오면 패치가 끝나죠. 마지막으로 PC에는 그 전 PC 값에 하나 증가된 값을 저장. 요 동작을 하나씩 할 때마다 각각의 데이터 패스에 제어 신호들이 하나씩 들어가야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어 신호들을 그냥 몽땅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인스트럭션 패치 단계에서는 요만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디코딩, 오퍼랜드 패치, 익스큐션, 라이트백마다 또 요만큼씩의 마이크로 인스트럭션들 그리고 그 실행에 따른 제어 신호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몽땅 다 넣었으니까 이 비트 수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리즌틀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은 그걸 몽땅 다 집어넣은 제어 기억 장치에 그런 형태고 실은 수직적인 건 너무 그렇게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면 실은 메모리 사이즈가 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는 인코딩해서 압축해서 집어넣고 그거를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의 사이즈는 상당히 줄여낼 수 있죠. 대신에 요거 디코더를 거쳐야 되니까 연산하는데 요 제어 신호들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 제어 유닛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